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성 글방입니다. 제가 문패를 좀 바꿔봤습니다. 어른도 함께 동화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 심성이 좀 거칠고 삭막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세상을 위해서는 어른도 동화를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깨끗한 동심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원고가 좀 길어서 계속 연재할 것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향기. 그림도 모두 향기로운 꽃을 올렸으니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저 따라오이소. 사랑의 향기. 일부 1. 갈등의 시작. 진주는 편지를 확 찢어버렸습니다. 지가 1등이면 1등이지 뭐 그딴 걸 갖고 초대하고 난리야. 며칠 전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현도는 5학년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친구들에게 떡볶이 파티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현도는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색연필로 그림까지 그리면서 정성껏 손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친구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어디서? 작은 우리 집. 무엇을? 떡볶이 파티. 부담 갖지 말고 꼭 오세요. 여러분의 친구 김현도 올림. 그런데 진주는 그 편지를 찢으며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친구 좋아하시네. 누가 누구 친구야? 진주는 1등을 뺏긴 것도 화가 났지만 평소에 김현도 자체가 싫었습니다. 현도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 다문화 어린이라서 피부색이나 생긴 모습도 조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집도 가난했습니다. 엄마는 동네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아빠는 신문 보급소 총무인데 술을 많이 마신답니다. 진주가 볼 때 현도네 집은 빈민층에 가까웠습니다. 현도는 진주가 편지를 찢어버린 줄도 모르고 물어봅니다. 진주야, 편지 봤지? 어때? 토요일 우리 집에 올 수 있겠지? 너희 집엔 왜? 셀쭉한 표정으로 진주가 반문하니까 현도가 우물거립니다. 그게 떡볶이 파티를 그거? 그딴 건 너나 많이 먹어. 옆에서 보고 있던 상수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휴 고소해. 현도 자식 영어 좀 한다고 금방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상수는 오래전부터 진주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상수뿐이 아니고 거의 모든 친구가 진주를 좋아합니다. 진주는 얼굴도 예쁘고 집도 무척 부자입니다. 친구들에게 과자나 장난감도 잘 나누어 줍니다.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칩니다. 노래방에 가면 엄청난 가창력과 춤으로 완전히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여왕처럼 행세합니다. 상수는 진주의 거침없는 행동에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사실 상수는 달리기, 축구 등 모든 운동에서 현도 다음으로 처지니까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공부도 물론 처집니다. 그런데 오늘 진주가 현도를 콱 눌러주니까 아주 신났습니다. 상수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눈을 피해가면서 손거울로
현도의 얼굴에 빛을 비춥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 빛 때문에 어디가 아픈 건 아니지만 귀찮은 장난질입니다. 현도는 화가 났지만 상수에게 싸움을 걸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상수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상수는 친구들의 수를 믿고 항상 현도를 놀리거나 왕따시킵니다. 그래도 현도는 선생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만약에 일러 바치면 더 괴롭힘을 당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현도의 편을 들면 상수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주희가 현도를 칭찬하다가 당했습니다. 우와, 현도 제 발음 진짜 좋지. 완전히 원어민 수준이야. 상수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야, 설주희, 너 현도랑 사귀니?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주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졌습니다. 어쭈, 너 눈까지 치켜뜨니까 진짜 수상하네. 아니, 난 그냥 현도 발음이 좋다고. 말을 맺지 못하고 주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희가 원래 눈물이 많기는 해도 이번에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때 소연이가 주희를 달랬습니다. 주희야, 울지 말고 네가 참아. 너물너물 웃던 상수는 이제 소연이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거 무슨 드라마 같네? 소연이 너도 한편이니? 상수 너 무슨 애가 그러니? 왜? 내가 뭐? 그러고 보니 너도 수상하네? 너도 현도가 좋아? 평소에 자기 주장이 강한 소연이가 발끈했습니다. 야, 상수 너 진짜 심하다. 얼른 주희한테 사과해. 뭐? 사과하라고? 겁나네 정말. 그나저나 현도를 사랑하는 여인이 둘이나 있었구나. 후궁까지 거느리는 상감마마 대단한데? 히히히. 상수가 약을 살살 올리니까 이제 소연이까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여튼 그날의 일로 상수 패들은 현도를 주상전하, 주희를 중전마마로 불렀습니다. 또 소연이에게는 소연마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의적인 호칭은 며칠 계속 떠돌아 다녔습니다. 나중엔 진주가 싫어해서 뚝 그쳤습니다. 하여간 누구든지 현도의 편을 들기만 하면 상수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지난번 진주의 생일에도 현도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진주는 아예 현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초대의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래도 현도는 진주와 친해지고 싶어서 곰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현도는 운동장 벤치에 앉아있는 진주에게 작은 곰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그것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너가 이딴 거 달라고 해서 보기 싫으니까 가져가. 진주야, 나는 다만 시끄러워. 네 선물도 싫고 네 말도 듣기 싫어. 현도의 말이라면 두 마디도 안 듣고 잘라버리는 진주입니다. 선물이야 진주 입장에서는 넘칠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작년 생일에도 삼촌이 비싼 옷을 사줬지요. 삼촌은 진주를 예뻐하며 선물도 많이 합니다. 생일은 물론이고 어린이날, 설, 추석, 크리스마스, 시험 잘 쳤다고, 피아노 대회에서 상 받았다고 등등 1년이면 10번 가까이 선물을 줍니다.
삼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촌의 여자친구인 예숙 씨도 진주에게 선물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인형부터 액세서리와 예쁜 신발도 사줍니다. 시내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도 자주 사줬습니다. 한마디로 진주는 삼촌과 예숙 씨, 이모와 고모들이 사주는 선물만 해도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풍족하다 보니 현도의 곰인형 같은 건 눈에 찰 리가 없지요. 2. 삼촌에게 닥쳐온 불운. 삼촌이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촌은 본래 H백화점 옆에서 커다란 꽃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예숙 씨도 꽃가게에 손님으로 왔다가 삼촌이랑 가깝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였고 올 가을에 약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예숙 씨의 남동생이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빌릴 때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은 사기꾼의 유혹에 속아 돈을 홀랑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삼촌은 예숙 씨와 매일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아니, 예숙 씨 동생은 사람이 왜 그래요? 무슨 사람이 앞뒤 생각도 없이 사고를 쳐요? 삼촌이 예숙 씨에게 화를 냈지만 예숙 씨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그동안 많이 빌었잖아요. 제 동생도 일부러 실패한 게 아니고 잘 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만둬요. 노력은 무슨 노력을 해요?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 숨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남자가 책임감도 없이 말이요. 두 사람이 아무리 다투어도 쏟아진 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남동생은 숨었고 은행에서는 빚 독촉이 계속 옵니다. 삼촌은 정말 미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숙 씨와는 몇 번이나 다투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삼촌은 돈 잃고 사람도 잃고 가게마저도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홧김에 매일 술을 마시고 울다가 웃다가 하는 모습이 꼭 실성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처음에 삼촌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화를 내면서 바보 멍청이라고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외출을 하지 않는 삼촌은 면도까지 안 해서 수염이 산적처럼 되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토끼처럼 되었고요. 진주는 삼촌이 불쌍했고 생각할수록 예숙 씨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예숙 씨에게 받았던 선물을 모두 버렸습니다. 삼촌은 벌써 일주일째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방에서만 뒹굴고 있습니다. 방에서 술을 마시고 라면을 먹고 울다가 웃다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깔끔하고 쾌활하던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서 진주는 우리 삼촌이 정말 맞나 하고 의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진주가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니 아빠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꼴이야? 너 왜 이래?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형님,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다니?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야지. 남자가 그 정도 일로 술이나 퍼먹고 이게 뭐야? 형님, 이제 자신이 없어요.
삼촌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 바보야, 한 번의 실패에 그렇게 무너져? 그따위로 못난 소리 할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난 너 같은 동생 필요 없어! 아빠는 삼촌에게 야단치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말리고 진주는 아빠에게 막 대들었습니다. 아빠, 삼촌 그냥 두세요. 삼촌도 힘들잖아요. 진주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어른들 일이지만 제가 슬프면 제 일도 되는 거잖아요. 진주도 하고 싶은 말을 막 했습니다. 엄마와 진주가 자꾸 말리니까 아빠도 조금 진정했습니다. 진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또 지나갔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니 삼촌이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면도를 깨끗이 한 삼촌에게서 상큼한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삼촌, 어디가? 진주야, 삼촌 친구 만나러 가니까 엄마께 그렇게 말씀드려. 아마 2, 3일 걸릴 거야. 멀리 가? 그래, 부산에 있는 친구야. 그 덕우 아저씨? 그래. 전에 우리 집에도 왔었지. 진주는 잘생긴 덕우 아저씨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만에 삼촌이 밝아 보여서 진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삼촌, 잘 다녀오세요. 진주가 애교를 부리니 삼촌은 특유의 번글 웃음을 지었습니다. 1부 끝. 자, 여기까지가 1부인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